안녕하세요. 자연추 박사 정계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척추에 대해서 전계삼 박사의 척추 이야기라고 지금 이렇게 타이틀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몸에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목뼈, 경추, 그리고 등뼈, 흉추, 그리고 허리, 요추, 그리고 골반, 선추, 미골, 꼬리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추는 7개의 뼈가 있고 흉추, 등뼈는 12개가 있고요. 요추는 5개, 그리고 선추, 미골 해서 5개. 요걸 이제 통합을 하니까 33개. 그리고 우리 전신의 뼈는 206개의 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뭐 얘는 좀 덜하고 얘는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골반이 바로 서야만이 나머지 나의 경추라든가 흉추라든가 요추를 받쳐줄 수 있는 척추 중에 주추돌 역할을 하는 게 골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질환이라든가 병들이 우리를 지금 코로나로 좀 겁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나이가 먹으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뭐 거북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골반이 문제가 돼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뼈, 이걸 이제 장골릉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엎드려서 보면 엎드려서 진찰을 할 때가 좋고요. 이 장골릉이 점점 좀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하고 앉아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골릉이 올라오면 올라온 만큼 우리들은 더 많은 질환에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장골릉의 위치가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좌우가 불균형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올라왔으면 한쪽은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간 쪽에서 다리 길이도 달라질 거고 목 부분에 어깨 높이도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오장육부, 뭐 폐라든가 위라든가 췌장, 뭐 간, 콩팥, 그리고 생식기, 이 전체가 갈 곳을 잃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질환,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잠깐 인터뷰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편두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원인을 못 찾으면 의사들은 신경성이라고 그냥 모든 거를 합리화시켜요. 채기가 있어도 사실은 두통이 생기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급체는 많이 아시는데 느린 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느린 체 들어보셨어요? 느린 체는 말 그대로 느리게 체하는 거예요. 급체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좀 속이 거북하고 답답해요. 그럼 내가 오늘 좀 점심을 급하게 먹었나? 뭐 얘가 좀 나한테 안 받았나? 라고 체한 걸 내가 조금 감지를 할 수 있는데 느린 체는 말 그대로 어저께 먹은 거, 그저께 먹은 거 서서히 얘가 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으로는 설사를 한다든가 두통이 와요.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가면 장염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가면 신경성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 이제 두통약을 얼마 정도 처방을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신경정신과를 가십시오. 신경정신과에 가시면 이완할 수 있는 이제 수면제 같은 걸 많이 처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치 않게 나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통증하고 나의 골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허리가 아프면 내 골반이 좀 틀어졌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질병의 시작은
골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앉아서 지금 줌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데 그 계실 때도 내 몸에다가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의자 엉덩이 받치시고 척추도 좀 반듯하게 펴시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몸을 놓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실은 다 의사시고 다 케어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을 내가 케어 못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치료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도 제 몸이 아플 때는 저 스스로한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앉아 계실 때 등뼈 펴시고 어깨 힘도 내려놓으시고 이 총각을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엉덩이 대둔근이라든가 올라왔을 때 만져지는 뼈가 이게 장골릉이라고 그래요. 이 뼈가 오른쪽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고 왼쪽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높이, 다리 길이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 이 골반은 위에 전체적인 척추를 받칠 수 있는 나의 주춧돌. 아까 말씀드린 거에는 내 몸을 도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쁜 도자기.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이아몬드 나의 골반을 틀어지게 아니면 뭐 짝다리를 선다든가 아니면 소파에 누웠을 때 틀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귀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나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만큼은 괜찮겠지 하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엄마들 계시면 아이들이 틀어져 있으면 등 스매싱 하잖아요. 야, 등 펴. 의자 땡겨 앉아. 어깨 힘 빼. 하는데 본인 스스로한테는 안 해요. 이 정도는 괜찮고 내가 오늘 일 많이 했고 오늘 피곤하니까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긴장감이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건강해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늘 항상 그게 저한테 숙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 골반이 틀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반듯하게 앉으셔야 되고 혹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려놨던 부분을 오늘 다시 풀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장골릉 높이를 보면서 이 사람의 골반이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 오면 우리 이제 장골릉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흉추 12번에서 이제 요추 사이에 연결된 큰 근육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가원에 왔다 아니면 집에서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척추를 잘 볼 수 있는 거는 엎드려서 보시는데 내가 지금 오른쪽에 허리가 아파. 그럼 아픈 쪽을 옆으로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쪽 옆으로. 그래서 엄지손으로 요방형근 근육을 만져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 근육을 잡는 거가 이렇게 누울 때도 내가 나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올려놨던 거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명절 때인데 뭐 누구 손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명색이 그래도 사람 몸을 본다는데 지가 제 몸 케어를 하나 못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분 내에 그 통증이 없어져서 야, 이 좋은 거는 가장 좋은 임상 실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 제가 지금 뭐 환자들을 여러 종류의 근골격계 환자도 보지만 암 환자라든가 심리상담 저는 저기 토탈로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시술하라고 하시는 분들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엎드리는 자체가 어고고고고 힘들어 해요. 저는 이 환자 손 안 대요. 제가 손 안 대고 입으로만 해요. 자, 반드시 누우셔서 이따가 이제 여기 예쁜 선생님이 시연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일어날 때 분명히 어고하고 이렇게 엎드렸던 분이 반듯하게 누웠다가 같이 시연하고는
편안하게 일어나세요. 병원에 갔는데 뭐 스테로이드 놓고 뭐 진통제 놓고 하거든요. 그래도 효과가 없었는데 해보니 5분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가원에 오는 환자들 케어해 주셔도 되고 가족들 해주셔도 되고 본인 거 하셔도 됩니다. 가족 중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쪽에 허리를 누우시라고 하고 왼다리는 쭉 펴게 하시고 아니 구부리시고 아픈 쪽의 다리는 쭉 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왼다리가 밑으로 가고 왼다리가 밑으로 가고 오른쪽 다리만 쭉 펴도 요 자세만 해도 장골릉 근육이 좁혀져 있던 여기가 펴지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어요. 쉽죠? 제 얘기가 좀 어렵나요? 500원 내시면 쉽게 해드립니다. 500원 주시면 제가 바로 쉽게 갑니다. 네, 잘 받았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인이 아플 때 내가 아파. 뭐 요방형근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야. 내 허리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눕는 것도 힘들고 엎드리는 거 지금 못하게 지금 애고 하기 바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요랬을 때 요거를 우리 이제 예쁜 선생님이 시연해 주시겠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오늘 요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요가를 전공을 했어요. 제가 한방학하고 요가 명상 그리고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가 요가 하면 일반인들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날씬하고 정말 이렇게 요가를 잘하는 예쁜 아가씨들 아니면 젊은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가는 내 몸을 알아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요기 수준의 요가를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가 아사나 동작을 심하게 뭐 굴곡 신전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디스크가 터지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 동작을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 본인이 좁혀져 있는 거 나의 장골릉을 내가 나 스스로 조금 요방형근을 좀 풀어서 선생님들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해봐야지 이렇게 테레비를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질문이 참 답답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허리 통증이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때 뼈가 아플까요? 근육이 아플까요?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좋은데 답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뼈가 아플까요? 근육이 아플까요? 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다. 네. 이제 뼈가 틀어지면서 뼈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틀어졌으면 이쪽에는 근육이 좁아졌겠고 이쪽은 늘어져 이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좁혀진 부분에는 여기가 지금 뭉쳤다고 보시면 돼요. 좁아져 있고 여기 장기들도 역시나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로 인해서 대사는 원활치 않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답은 뼈가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아픈 거예요. 일단은 척추가 반듯해야 나의 근육들이 모든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근육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막이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근육들이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반듯하게 있을 때, 척추가 반듯하게 있을 때는 각자 우리 안방은 엄마 아빠가 쓰고 각자 방이 있잖아요. 각자 방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진다라는 건 이제 네 방 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찾으려면 온 집안이 뒤집어져요. 엄마 방에 가서 내 옷 찾아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게 틀어졌을 때는 근육이 가지고 우리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이 잡고 있기 때문에 틀어진 척추는 제자리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통증들,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치유의 핵심은 골반이에요. 골반이 반듯해야 나의 장기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집안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엎드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엎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척추를 이제 선생님들이 더 제가 이제 차곡차곡 이걸 풀고 갈 건데 호흡에 대한 것도 할 거예요. 호흡 수련을 많이 해놓으시면 들이쉬는 호흡 말고 내쉬는 호흡에 이 환자 척추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 척추들이 굳어요. 굳기 때문에 여기 척추가 사실은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30년 자연치유 하면서 환자들을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의 척추, 요추는 왜 요추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려 해서 요추예요. 이 허리뼈, 골반이 틀어지면서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요추죠. 허리 디스크도 오지만 주변에서 보시면 아마 제 얘기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 하신 분들은 나중에 목 디스크 수술합니다. 그리고 목 하신 분은 나중에 허리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 수술하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부분이 목 하신 분이 허리 하시고 허리 하신 분이 목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골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는 한의사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내용에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골반이 올라가면 골반이 대부분이 올라가요. 애기들 막 나서 엄마들 사실은 편하려고 보행기 안 치거든요. 보행기 안 치고 유모차 안 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는 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골반이 올라간다는 건 나의 장기의 공간이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골반을 내려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린다는 표현보다 제자리에 있게끔 해야 된다. 나의 골반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